이 세상 모든 여자를 건강 퀸으로 만들어줄 건강의 여신. 오늘의 주제는 생체 나이가 젊어지는 비법입니다. 몸 나이가 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 몸이 늙어가나라고 처음 느꼈던 순간이 핸드폰을 보는데 너무 흐릿한 거예요. 근데 맞아요. 멀리 이렇게 보니까 초점이 맞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야 이게 벌써 노안이 오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근데 이것은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생체 나이. 그러게요. 근데 진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나이살 젊었을 때는 조금 덜 먹으면요 뭐 3에서 4kg 정도 하루에도 뺐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정말 안 통해요 그게. 나이살 안 빠져요. 안 먹으면은 그냥 핑글핑글 돌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팔자주름은 더 패어가는가? 왜 골짜기는 깊어가는가? 이런 생체 나이가 젊어지는 비법이 있다는 건데요. 가정의학과 안지원 선생님의 미니 특강으로 알아봅니다. 와. 나이 얘기했잖아요. 나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달력 나이. 그렇죠. 네, 지밀록상 나이고 이거는 뭐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또 다른 하나 바로 생체 나이입니다. 네. 생체 나이. 생체 나이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노안이 되는 건 물론 그러니까 동년배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병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지 생체 나이가 네. 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생체 나이를 젊게 만들고 싶다면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쳐야 됩니다. 고장난 염증 유전자. 염증 유전자도 있어요? 유전자를 일단 타고나는 거라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면은 부모의 특징을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현상을 생각하고 아 이거는 타고났다, 네.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유전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우리가 DNA 유전자 있잖아요. 네. 그 주변에 단백질이 있어서 얘가 그 유전자를 끌 수도 있고 오. 킬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네. 근데 나는 날씬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이 비만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은 이 신체는 에너지를 자꾸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남들보다 식욕이나 음식 선호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기존대처럼 떨어질 수가 있지만 네. 이럴 때 비만 유전자를 끄게 되면은 살이 찌지 않고 몸이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아,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이살이 막 찌기 시작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 비만 유전자가 켜져 있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7kg 정도를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동도 하고 뺐는데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꺼진 꺼진 건가? 거죠. 꺼진 건가요? 네, 끌 수가 있는 끌 수가 거죠. 있는? 네, 네. 영원히 꺼져라. 영원히. 우리 몸에는 이 염증을 조절하는 염증 유전자가 있어요. 네.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콕스2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우리가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침입하거나 상처가 나면은 이 콕스2라는 염증 유전자가 켜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어때요? 아프고 뻘겋게 되고 네. 거기에 막 이렇게 뜨끈뜨끈 열도 나고 이런데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몸 안에 염증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의 과정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낫게 하려고 염증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 거네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다 없애고 나면 그 스위치는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염증 유전자 스위치가 적절하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 염증 유전자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세균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는데 네. 그런데도 꺼질지 모르고 계속 안에서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없는데 뭐 건강검진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난 아프고 또 특별한 병이 없는데 여기저기 잘 붓고 또 없던 피부 알러지 반응들이 생기고 맞아요. 이런 것들도 다 염증 반응이고 네, 이렇게 계속되면 만성 통증, 관절염 그리고 또 혈관의 염증이 되면 결국은 심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해서 이제 염증이 노화, 염증이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염증이 노화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결국 염증이 많이 있게 되면 몸의 겉과 속이 빠르게 늙게 돼서 이것을 염증성 노화라고 합니다. 아니 염증성 노화. 아니 그냥 늙는 것도 싫은데 염증까지. 너무 서글프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화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염증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결국 몸속에서 꺼지지 않는 이 염증. 이게 이제 지속돼서 노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노화 유전자를 켜서
세포가 정말 이제 늙었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르몬도 신경도 다 무너지게 되고 특히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성적으로 이 염증이 상승하게 해서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도 고장나게 되고 또 이 호르몬들은 약간 도미노 반응 같이 연쇄 반응이 쫙 나요.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또 젊음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염증이 이 에너지를 회복과 면역에 다 이렇게 쓰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재생이라든가 또 이게 근력 유지라든가 이런 데 쓰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젊음을 유지할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은 결국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피부에 콜라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요것도 우리가 단백질인데 이 염증이 단백질을 변성시켜요. 그러다 보니 염증이 있으면 피부도 뻘개지고 노화도 잘 생기고 맞아요. 또 혈관 자체도 결국은 탄력을 떨어뜨리고 근육과 피부 재생을 다 둔화시키기 때문에 몸의 겉과 속이 모두 빠르게 늙고 병드는 게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심각하네. 필요한 거를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거네요. 네. 난 이게 너무 무서워. 이 염증을 좀 싹 없애버리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대요. 네, 우리가 생체 나이를 젊게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치고 싶다. 생체 나이가 젊어지고 싶다면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염증 유전자를 바로잡고 젊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걸까요? 닥터들의 실전 건강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쳐서 생체 나이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고혈당을 잡아야 합니다. 고혈당을 잡아라? 아니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당뇨 아니에요? 그러면 당뇨를 잡아라? 우선 이제 고혈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고혈당은요, 염증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게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아주 급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우. 활성산소는 몸에 들어온 산소가 이제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유해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을 빠르고 늙게 병들게 해서 일명 노화독소라고도 불려요. 바로 이 활성산소가 염증 스위치를 켜는 점화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혈당이 계속되면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고 이렇게 과잉된 활성산소는 또 염증 스위치를 계속 켜져 있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살이 좀 많이 쪄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당뇨 고위험군으로 나왔어요. 당뇨는 아니지만 전 단계로. 그때 염증 유전자도 고장이 났던 거죠. 와,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주름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가려움증도 그때부터 좀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고혈당이 이제 문제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요. 평상시에는 좀 정상이다가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더 위험합니다. 맞아. 이 사실 혈당 스파이크는 짧지만 강력한 고혈당 상태이거든요. 자, 그만큼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아주 오래가는 염증을 남기게 됩니다. 아니 좀 약간 과식을 하고 나면은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꾸벅꾸벅. 그래서 한숨 자고 싶은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뭐라고 들었냐면 모든 피가 소화를 시키려고 위로 간다. 그래가지고 졸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 혈당 스파이크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곤증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나타나는 식곤증은 그 차이가 달라요. 정말 경험하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좀 지나면 그냥 일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을 의심할 수 있죠. 아니 사실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되게 핫한 이슈예요. 맞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혈당을 잡고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걸까요?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초간단 건강법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죠. 초간단.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관혈 지압법이에요. 어머 지압이요? 아니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지 그냥. 내관혈은 또 어딜까? 네, 자 내관혈이란 말은요.
안쪽에 내부로 통하는 관문,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위치도 잡기 쉽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요. 내측의 안쪽에 손목 왕관절이 있죠. 손목 관절. 그 안쪽에서 자기 손가락 2, 3, 4지만큼 어깨 쪽으로 가보세요. 자, 그 위치인데 그 위치에서 어디를 잡으면 되냐면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손을 밀어보면 그쪽에 힘줄이 2개가 잡혀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 힘줄 2개 사이예요. 오목한 데 들어간대요. 여기를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끝으로 해서 10초 정도 뻐근할 정도로 어머, 눌러주세요. 뻐근해요. 뻐근해요. 네, 여기를 눌러주면 되는데 사실은 뇌관열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소화불량이에요. 그런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혈자리예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네, 네. 눌러서 10초 정도, 그 다음에 떼고 다시 10초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하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은 식사 뒤에 곧바로 해주셔도 좋고요. 양쪽 다요? 양쪽 다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도 사실 약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밥 먹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네요. 지압 하나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생체 나이가 젊어진다. 고장난 염증 스위치를 고쳐라. 또 다른 실전 건강법이 있다고요? 네, 이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쳐서 생체 나이를 젊게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는 이번에도 또 경란 씨가 좀 걸리는데 왜? 변비를 잡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연애도 변비 보통 다 있잖아요. 우리 김경란 씨는 더 많고요. 좀 심하고요. 변비라면은 김경란 씨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이 고기를 먹는 반면에 채소는 적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3, 4일 이제 화장실을 못 가고 볼일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같은 경우도 다 변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일단 이 똥배가 나오는 게 먼저 느껴지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에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소식이 없어요. 시간만 가고. 아니 50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60 되면 배에 힘도 안 들어가잖아요. 난 힘을 줘. 그래서 힘주고 싶은데 배에 근력이 있어 힘도 빡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고장난 염증 유전자를 고치기 위해서 변비를 잡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장 건강 때문입니다. 장 환경이 나쁘면 염증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켜져 있게 됩니다. 장 건강과 염증 유전자가 지금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대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거나 장 세포들이 느슨해지면서 장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 유전자가 지속해서 이제 활성화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장벽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 여성은 변비에 특히 취약해요. 맞아요. 자, 왜냐하면 노화에 의해서 배변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일단 있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면서 이게 또 변비에 취약해집니다. 자, 에스트로겐은 이 장에 적절한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일도 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이 수분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배변이 딱딱해지고 그럼 이제 배출이 어려워지겠죠. 장이 약해지면 이 염증 유전자가 고장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되게 심할 때는 변비약도 안 듣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도 손만 있으면 되는 초간단 건강법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와. 네, 마사지. 바로 장 마사지인데요. 건강한 배변을 하기 위해서는 장의 연동 운동, 그러니까 이 장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변비라는 건요, 이 장 연동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움직여주니까 외부에서 이걸 운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로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해주는 원리인데 특히 이게 변비가 장기화되면 변이 자체를 못 느끼시죠? 왜 손가락 잡고 저한테 자, 이때도요, 장 마사지를 해주면 장에서 이를 배변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배변을 해야 되는구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일정 방향이 있는데 그걸 역으로 하시면은 운동을 거슬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자, 방향 알려드릴게요. 네. 중요합니다. 오른쪽 배꼽에 대각선으로 아래쪽으로 배를 짚어보세요. 잘 짚으셨죠? 네, 그 대각선으로 아래. 상황에서
그대로 위로 손은 지그시 누르면서 압력을 좀 주셔야 돼요. 그대로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다음 옆으로 횡으로 배꼽을 지났을 땐 횡으로 그다음 아래로. 자, 이걸 동그랗게 돌려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볼 때 시계 방향이죠. 네. 네. 이 시계 방향으로 배를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요. 아침 기상 후 특히 물 한 잔 마시고 하면 더욱 좋고요. 맞아요. 또 식사 뒤에는 곧바로 하시면 이게 불편해요. 그렇죠. 2시간 지난 뒤에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